안녕하세요. 저 용인 사는 권유리 엄마 홍수정이라고 합니다. 어, 천천히 해도 돼요.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원래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얘네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간단하게 화학적 구성이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얘네가 어떤 기전으로 사람한테도 이로울 수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드리려고 했어요. 물론 사람한테뿐만이 아니고 모든 동식물한테 좋아요. 심지어는 식물한테까지 좋아요. 그런 거 갖다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식물하고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네가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잖아요. 뿌리를 내렸느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두 발로 걸어 다니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 그 사람들은 외부에서 동물들은 공격이 들어왔을 때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어딘가로 피신을 하거나 아니면 숨을거나 이럴 수 있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게, 어, 그러니까 자기만의 에센셜 오일을 갖다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센셜 오일을 만들고, 심지어 뿌리에서도 뭐 벌레가 자기 뿌리를 못 먹게 하려고, 아니면 뭐 상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뭐 상처가 났으면 상처에 뭔가 감염되지 않으려고 레진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항균과 항염, 항바이러스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다 탑재가 돼 있어요. 모든 오일들의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게 사람이 먹었을 때 아니면 동물이 먹었을 때 식물에 뿌렸을 때 그렇게 약간 좀 바이러스를 갖다 좀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병을 낫게 한다든지 염증을 진정시키거나 배출시켜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낫게 한다든지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건데 음, 기본적으로 우리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나무 그림에 보면은 나무는 뿌리가 있고 둥치가 있고 이파리가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의 기전에 따라서 우리가 막 되게 많은 오일을 갖다 다 알지는 못해도 몇몇 개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뿌리는 뿌리 오일의 특징이 있고 둥치는 둥치 오일의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꽃과 열매, 잎사귀도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아, 얘가 대충 어떤 향이 나겠구나. 아니면 얘가 어떤 효능이 있겠구나. 이런 거 갖다가 미루어 짐작을 해서 제가 오일을 고르거나 아니면은 그 향을 믹싱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어, 기본적인 예로 어, 뿌리 같은 경우에는 땅에 박혀 있고 무겁기 때문에 음, 약간 세스키테로펜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둥치랑 뿌리 쪽에는 어, 세스키테로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성분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테르펜 성분 중에서 모노테르펜이 아니고 음, 디테라펜이나 세스키테라펜 같이 그러니까 좀 묵직한 것들이 뿌리 쪽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테라펜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이노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그 분자가 그 수소랑 탄소의 결합물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테라펜이라는 건데 그 상황에서 그거 갖다가 두 개 붙어 있는 게 어떻게 죄송해요. 저 지금 음, 거의 멘붕 올라 그래요. 상처를 괜- 받으려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쉽게 어쨌든 해주세요. 네. 모노테라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두 개 있는 거고, 세스키테라핀 같은 경우에는 세 개가 있는 녀석이에요. 세 개가 있는 경우로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테르펜의 작용률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뭐, 알코올기가 붙으면은 뭐, 작용기에 따라서 뭐, 얘네가,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에스테르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 작용기들이 붙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노테라펜 같은 경우는 잎사귀나 열매 같은데 많이 들어있어서 얘네는 좀 가벼운 녀석들이고 세스키테라핀 같은 경우에는 좀 무거운 녀석들이어서 뿌리랑 둥치에 많이 있는 녀석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거의 기전을 보면은 모노테라펜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있으니까 가볍잖아요. 잎이고. 그래서 얘네는 뭔가를 갖다가 그 잎사귀의 호흡이나 순환 아니면은 그 상쾌 그러니까 가볍게 해주는 역할을 갖다가 사람 몸에서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식물에서 했던 역할을 사람한테 와서 똑같이 해요. 가벼운 녀석들은 몸을 가볍게 만들어. 마음도 가볍게 만드는 녀석들이에요. 이파리에 있는 것들은 마음을 그 좀 다시 리프레시하게 신선하게 해준다든지 시트러스 계열 열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꽃잎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의 기분을 좋게 띄워줘요. 띄워주거나 약간 좀 환기시켜주거나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모노테라펜계 위쪽에 있는 것들이고 밑에 있는 녀석들 세스키테라펜 같은 경우도 진정과 이런 걸 시키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나 있는 걸 진정시키는 거예요. 약간 눌러준다가 아니고 무겁게 해준다가 아니고 가라앉혀준다. 성난 것들을 가라앉혀준다는 느낌인데 그렇게 해서 쓸 수가 있어요. 혹시 그 예전에 그렸던 그 나무 사진을 보신다면은 거기에 맞는 오일들이 각각이 있는데 그런 오일들로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잎사귀는 뭐 페퍼민트도 있고 로즈마리도 있고 뭐 티트리도 있고 유칼립투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열매 오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음, 그 시트러스 계열들이 많죠. 그리고 주니퍼 베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열매 오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고 시트러스는 또 특별하게 시트러스만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시트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열매의 모든 걸 가져가지만 어, 그 얘네 특별하게 그 지방을 잘 분해하고 배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을 잘 분해하고 그다음에 독소 배출은 열매에 가지고 있는 걸 기본으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열매이기 때문에 역시 순환이 잘 돼요. 배출이 잘 되려면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이런 거 선생님, 갖다가 기본을 밟고 단톡방에 제가 올렸어요, 사진. 네. 아, 혹시 사진을 못 보면서 찾고 설명하셔야 되면 그거 까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띄웠어요. 네. 너무 무섭네요, 오늘. 아이고, 네, 이거 뭘 무서워요. 근데 원래 아로마 화학은 사람들이 다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분야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화학적인 기전을 알고 쓰면 되게 아이들에게 흥미롭게 잘 적용할 수가 있고, 오늘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단톡방에 가족분 한 분이 이제 병원에서 권유를 하셔서 얼마 전에 아이 약물을 시작하게 되셨다고 이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인데, ASD 성향으로 언어 지연이 있는가 의심했는데 ADHD로 인한 언어 지연으로 진단을 했대요. 병원에서 의사는. 그래서 올해 검사 결과로 평균에서 하 정도로 지연이 없다고 떠서 확실히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제 작년에 하고 올해 한 검사에서 그냥 언어가 평균보다는 약간 모자라지만 지연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확연하게 화용 언어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더니 병원에서 메틸 계열 약물 복용을 하라고 해서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의 가능성이니까 시작을 하셨고 근데 지금 이 아이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 뭐냐면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하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각성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요. 말도 엄청 많아져서 종일 이야기를 하네요. 아주 어릴 때 심장 수술을 여러 번 받은 이후 근육 발달이 매우 느렸었고 감통 선생님은 저희 아이가 근긴장이 아주 낮은 편이라 감통을 많이 해야 언어가 올라올 거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톡을 받고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제가 토마티스 상담을 한 9년 정도 했는데 되게 신기한 거를 발견했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외할머니는 30대 때 중이염으로 양쪽 귀에 청력을 잃어서 99에 돌아가실 때까지 양쪽 귀에 보청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발달 가족들의 청력에 이상이 있는 가족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지만 가족력에 청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많은데 청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난청이 있어서 보청기를 꼈어요. 혹은 저는 인공호흡이에요. 이렇게 한다거나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난청이었는데 제가 한쪽 귀에 청력이 없다는 걸 뭐 군대에 가서 신체 검사할 때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이지 않은 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는 발달 장애 증상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심장박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내가 건강검진을 하면 부모가 빈맥이거나 서맥이거나, 그러니까 평균보다 심장이 빨리 뛰거나 늦게 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심장질환이나 심박의 이상이 아이에게는 발달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나? 제가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됐는데, 메틸계열 약물을 먹었더니 감정기복이 심하지 않았던 아이가 감정기복이 심해졌고, 쉼없이 뭔가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앞에 아이가 메틸계열 약물을 먹고 있어요라는 말을 빼면 우리가 청지각 요법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말이죠. 애가 인피니트 팔로우업 2단계를 들었더니 감정이 폭주해서 저에게 쌈딱처럼 굴어요 막 이런다거나, 아니 워밍업이 그런 음원이었어요. 애가 저에게 눈을 부아려요 막 이런다거나, 자기 감정을 되게 세게 표출한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약물로도 유발되지만 듣기로도 유발된다는 거잖아요. 들어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약물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건 같은 기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약물의 화학을 빌리는 거고, 청지각요법은 청지각요법에 골전도와 공기전도라고 하는 기전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돌려 말하면 청지각은 나에게 유입된 외부 자극이지만 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몸에 다른 데서의 이상을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희 아이가 청지각요법을 했는데 계속 뭐 편식을 해요. 이런 아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식이가 개선되는 아이는 있어도 청지각요법으로 편식이 생기는 아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약물이 주는 변화, 트리거하는 요소들과 청지각요법에 트리거하는 요소들이 되게 공통적이구나. 근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 청지각요법은 내가 잘 모르니까 이거 긴가민가 하는 요법인 거예요. 이거 해도 되는 건가? 막 발달장애 카페 보면 우리 애는 해서 안 좋았다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거 해도 괜찮은 거, 이런 의심을 하는 거고, 병원에서 주는 약은 의사가 주는 거니까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약물도 아로마도 아이들에게 같은 변화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선생님하고 어제 얘기할 때 아로마 화학을 조금 공부해보면 좋겠다, 엄마들하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어머니가 메틸계열 약물을 먹으니까 내 아이한테 이런 변화가 초래돼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약물에 관련된 저희가 그 줌 미팅을 했을 때 성인 내담자들이 준 자기 약물에 대한 히스토리를 보면서 이 계열의 약물을 먹었더니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고 그게 유지가 얼마나 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조금 접목을 하면 아로마 화학을 조금 더 되게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제 또 어떤 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 아이가 되게 불안정한 수면을 갖고 있었는데 세레니티 소프트기를 먹으면서 아이가 수면이 되게 안정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기 정도를 삼킬 수 있게끔 됐으니까 아이가 병치를 되게 자주 하니까 온가지 소프트를 먹어봐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내가 얻어진 임상 안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확장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다녀오시고 혹은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저희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한 파트씩 아로마 화학을 공부를 해서 하나씩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 그러니까 그럼 각자 우리가 뭘 하면 좋으냐면, 내 아이가 갖고 있는 기제. 그러니까 원석이는 자폐인데 감각 조절에 대한 어려움이 항시 있는 아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소아정신과 약물을 원석이게 해보지 않았던 이유는 그게 자폐의 특성에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럼 제가 찾는 건 원석이 같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 감각주구나 상동행동이나 이런 여지가 있는 아이들에게 아로마학을 어떤 식으로 접목하면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고, 저에게 그 내담자의 특징을 주신 분은, 우리 아이가 메틸계열 약물을 먹었을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이거를 약물을 최소 증량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메틸계열 약물이 주는 효과를 내가 아로마로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아이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우리가 조금 그런 식으로 역량을 나눠가지고 한 파트씩 맡아보면 어떨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몇 분 들어오셨는데 오늘 Q&A 시간이어가지고 원래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권율 어머니가 설명을 해주실 건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혹시 말할 수 있는 분은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되고, 채팅으로 남겨주실 분은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고, 일단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 남겨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실 거예요. 네. 선생님 또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네. 죄송해요. 너무 버벅거리고 그래서 아니, 잠시 네. 정리하시라고 제가 잠시 제가 말을 잠깐 한 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 향을 맡거나 아니면은 화학적으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다.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순하긴 하지만 날려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알코올이에요. 딱 솜을 갖다 닦았을 때 시원해지고 말리면서 얘가 그 진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 진정과 소독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쓰는데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진정이 굉장히 많죠. 그 알코올 성분이 되게 많아서 순하기도 하지만 얘가 날려주는 성분이 되게 강해서 말려요. 여드름이나 염증을 말리는 역할이어서 피부가 심지어는 얘는 그냥 원액을 썼을 경우 약간 좀 안 좋은 부분이 꾸덕꾸덕 마르면서 벗겨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꽃 계열 같은 경우에 에스테르가 들어있어요. 에스테르. 향기가 좋죠. 그러니까 에스테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피부과 이런 데서 하는 에스테틱 이런 게 다 그 에스테르의 효능을 갖다가 우리 피부에 접목시키는 거거든요. 피부가 밝아지고 환해지고 그다음에 뭐 잡티 같은 게 좀 사라지고 예뻐지게 하는 효과. 그런 효과를 갖다 나타낸다 그래서 에스테를 갖다 에스테틱에서 쓰는 건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러니까 Q&A가 없을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어저께 갑자기 되게 오랜만에 알러지가 올랐어요. 평소에는 계절성 알러지가 늘 있었는데 아로마를 먹고 나니까 알러지는 계절성 알러지는 사라졌는데 먹어서 급성으로 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어저께 저녁 때 해물찜을 갖다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그 안에 뭔가가 저에게 걸리는 게 있었나 봐요. 자는 동안에 엄청 긁고 아침에 얼굴이 막 띵띵 부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랬었는데 다행히 샤워하고 좀 뜨겁게 좀 하고 했더니 얼굴이 가라앉아서 쌍꺼풀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고요. 그렇게 하고 그 상황에서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순환이 잘 되라고 얼굴 붓기도 좀 빠지고 하라고 샤워하고 나서 아로마 터치를 갖다가 목에다 발라요. 희석된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롤온에다 희석을 시켜놨기 때문에 희석된 거 갖다가 목에다 바르고 나면은 거기가 좀 몸이 안 좋은 날은 좀 뜨겁게 느껴지고요. 몸이 뒷불로랑 비슷하게 뒷불로도 몸이 안 좋은 날은 몸이 안 좋은 곳에다 바르면은 그냥 시원하기만 하면은 그냥 약한 염증이 생기기 전에 그냥 근육의 피로도만 있는 거고 뒷불로가 되게 뜨겁게 느껴지시는 분은 그곳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염증이 시작됐다거나 그럴 때 뒷불로가 뜨겁게 느껴져요. 그래서 쿨파스와 쿨파스와 온파스의 기능을 갖다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딥블루거든요. 근데 아로마 터치에서 그게 생길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아로마 터치에서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 그래서 아침마다 샤워하고 나서 목 뒤에는 그걸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채팅창에 올라온 게 있는데 채팅 잠깐만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네. 그리고 천연 항생제에 관심이 많은데 오레가노 오일을 아이들에게 꾸준히 하루에 한 방울씩 먹여도 될 거면은 아이들에게는 일주일을 먹이고서는 한 달 쉬고 그러니까 4주 동안 중에 일주일만 먹여요. 매달 먹이고 싶으면은 매일은 안 되고 매일 하고 싶으면은 오레가노는 아니고요. 타임이나 바질 종류로 해가지고 매일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질 같은 경우에는 순한 천연, 걔네도 역시 케톤이 들어있거든요. 페놀 계열까지는 아니어도 케톤처럼 약간 좀 항생작용을 하는 게 있어요. 모든 게 다 천연 항생제예요. 항생제, 항염증제, 항산화제가 세 개가 같이 되는 게 오일이에요. 블루베리보다 훨씬 더 아니면 비타민 E가 가장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비타민 E보다도 훨씬 더 진짜 몇백 배는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몇백 배, 몇천 배 가지고 있는 게 크로브 오일이나 다른 기타 등등의 우리가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오일 자체를 많이 먹으면은 몸에 기생충 있을 때 그 1년에 한 2번 정도 기생충 약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안 먹어도 돼요. 오레가노로 충분해요. 오레가노가 훨씬 더 잘 들어요. 클로브나 오레가노, 타임 다 잘 들어요. 그거 먹으면 굳이 안 근데 기생충 부충제를 먹게 되면은 좋은 균, 나쁜 균 할 것 없이 온몸에 있는 장에 있는 균을 싹 죽이는 거예요.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지렁이 같은 녀석들을 갖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유익균도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먹고 나서
갑자기 약간 좀 면역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뭐 2살부터 먹을 수 있어요. 약국에서는 2살부터 구충제는 그냥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먹을 때 우리가 유산균을 같이 안 먹어준다면 구충제는 정말 나중에 쌓이는 게 아니고 그 몸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들이 몸이 약한 사람일수록 더 금방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레가노를 오레가노 말고 천연향상제는 바질이나 타임도 괜찮고요. 그리고 굳이 항생제 쪽이 아니고 평소에 아이들에게 오일들을 갖다 조금씩 조금씩 접하거나 발향도 괜찮고요. 발라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모두 다 괜찮아요. 그런 걸 하면은 먹어서 흡수되는 거는 우리가 위에서도 얘의 영양분을 그러니까 필요한데 좀 가져가고 장에서도 좀 가져가고 이게 이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면서 필요한 곳에 우리는 여기 몸에서 내가 다른데 말 그대로 신장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하고 싶어서 그걸 먹었는데 주니퍼베리를 먹었는데 주니퍼를 못 먹는 거예요. 그 못 먹는 오일인데 어쨌든 신장에 좋은 것들을 먹었는데 얘가 신장까지 가지 못하고 그 사이에 다 분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걸로는 효과를 못 보고 바르는 걸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발향이랑 먹는 거랑 바르는 거랑 세 개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좀 그 면역을 올리고 싶다 말고 다른 방향 있잖아요. 우리가 DDR 프라임이나 뭐 애가 발달이 늦어서 아니면 감각을 갖다 좀 조정시키고 싶어서 할 때는 어 저는 저희 아이가 먹는 건 DDR 프라임도 먹지만 의외로 라벤더나 카모마일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 라벤더나 카모마일을 먹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아이들이 그리고 어 먹고 나서 그렇게 약맛 같이 안 느껴지고 꽃을 먹은 것 꽃이기 때문에 꽃맛 같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제가 늘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대답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늘 사용하는 것 중에 꿀잠 오일이 있어요. 저는 하지 정맥 그러니까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잘 때 되게 잠들게 힘들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잘 때면 되면은 발 쪽에 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고 그렇다 아프진 않은데 그게 약간 좀 되게 신경을 거슬리게 해가지고 자기 전에 파스를 갖다가 온 발에다가 발목, 발 종아리, 발바닥 해가지고 파스를 맨날 이렇게 칭칭 바르고 잤어요. 그냥 붙이는 파스도 붙였다가 바르기도 했다가 그런데도 그게 늘 되게 안 됐었는데 제가 쓰는 그 꿀잠오 있잖아요. 그 마조람, 그 다음에 아로마 터치, 그 다음에 마조람, 아로마 터치, 그 다음에 라벤더 이걸 세 개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라벤더 아니고 좀 더 잠을 평소에 못 이룬다 싶으시면은 세레니티 괜찮고요. 라벤더 빼실 거면 세레니티 넣어도 돼요. 세레니티 넣어도 되고 거기다가 약간 좀 내가 호르몬이 좀 너울친다. 그러면은 클라리세이지 좀 넣어. 클라리세이지 좀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롤로 10ml 롤에다가 만들어서 자기 전에 발바닥에 3바퀴 정도 구르고 발 쓱싹쓱싹 한 다음에 자면은 훨씬 편하게 자고 그리고 아침에 붓기가 별로 없어요. 그거 바르고 자면. 음. 얼굴에 붓기 많이 붙는 사람들은 누워있을 때 좀 그 순환이 좀 잘 안 돼서 그 온 데다 다 수분을 다 남겨놓고 가는 경우인데 걔네 같은 경우에 순환을 잘 시켜가지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힐 박사님이 발바닥에 바르라고 했는데 저는 자기 전에 그 롤온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밸런스 오일을 발바닥에 발랐을 때 얼티니의 효과가 있대요. 그 맨발로 지고 걷는 효과가 있대요. 맨발로 땅을 갖다가 딛는 그 맨발 걷기 그 밖에 그냥 산 같은 데를 갖다가 신발이나 양말 안 신고 그냥 걸어 다니는 효과인데 그렇게 하면은 발바닥에 있는 뭉쳐져 있는 어혈들이 다 풀려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저는 그렇게 되면 좀 노곤노곤해지거든요. 노곤노곤해지는데 그렇게 하면은 순환이 잘 되니까 그 발이 온 신체에 반사구가 다 발바닥하고 손바닥하고 귀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발뿐만이 아니라 너무 몸이 안 좋을 때는 귀나 뒷목 같은데 그런데 밸런스 발라주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멍이 심하게 들었어. 막 수술, 그러니까 약간 좀
주사를 잘못 맞아가지고 거기 혈관이 터져가지고 막 멍이 되게 심하게 들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넘어졌는데 얼굴 같은 데에 멍이 들어서 되게 배기 싫을 때는 밸런스를 발라줍니다. 밸런스가 멍을 진짜 잘 잡아요. 한 그 다음날 돼 있으면 시퍼랬던 게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어. 한 그 멍이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갈 것 같다가 한 3, 4일에 끝내줄 수 있는 게 밸런스 오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밸런스 오일은 어혈을 풀어준다는 뜻이기도 하고 어혈을 풀어주면서 그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안으로 잘 밖으로 나왔던 피를 잘 흡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게 되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쓰는 거는 팔터치도 하지만 어 제가 무리해서 좀 오일을 먹였더니 얼굴색이 약간 좀 그러니까 오일을 갖다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0방울에서 한 15방울 정도로 갖다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간 좀 먹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빅스텝은 일어나긴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 근데 거기에 클로브도 들어있고 제가 그러니까 약간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레가노를 갖다가 한 2주 정도 먹인 거죠. 애가 얼굴이 좀 칙칙해지는 거야. 진짜 얼굴이 약간 좀 칙칙해, 눈이 노래지진 않는데 약간 좀 칙칙해지는 느낌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도 하루에 그렇게 한 2, 30방울 먹었더니 약간 좀 부대끼는 느낌이 있어요. 몸이 부대끼는 느낌이 몸으로 와요. 내가 알아. 오일이 과하면은 내가 알 수 있어요. 약간 좀 얼굴 색이 약간 좀 칙칙해지나 아니면은 그 분명히 화이트닝 제품을 아무리 써도 그때는 칙칙해져요. 그렇게 되고 눈동자가 약간 좀 노래지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간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간에 그거 갖다 모든 걸 끊고 젠도크린을 갖다가 발라주고 아이한테는 발라주고 저도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젠도크린에 고수가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고수? 어쨌든 그런 게 들어있어서 먹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발라요. 젠도크린을 갖다가 터치로 만들어가지고 다이지스틴 터치가 있듯이 한 3분의 1 정도 10ml의 젠도를 넣고 나머지 코코넛 오일 넣어가지고 발라줘요. 발라지면은 약간 좀 간이 안 좋아서 얼굴이 약간 좀 흑빛인 사람도 있어요. 약간 좀 밝은 색이 아니고 피부가 하얘도 약간 좀 흑빛인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한 3일 정도 바르니까 얼굴색이 돌아왔어요. 어. 근데 그 막 되게 자주 발라주는 거 아니고 아침에 그냥 한 번 발라요. 아침에. 좀 더 자주 바르면은 효과가 좋겠죠. 생각보다 간이 빨리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도 다시 괜찮아졌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별개 얘기인데 아까 전에 그 선생님 말씀 들은 양희정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 그 우리가 그 브레인 엔조이 같은 에서 하는 그 토마티스나 사운드 소리나 아니면 후브레인 모든 게 여기에 불 전도 말 그대로 파장 진동을 느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 안에 있는 뇌를 갖다 깨우기도 하고 그런 깨움과 동시에 그게 깨워지니까 여기 귀에 있는 구조들이 살짝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절이 되는 것 같은데 약 같은 경우에 약물로 그거 갖다가 세게 넣는 거고 아로마도 진동이에요. 아로마도 파장이에요. 파장. 내가 먹는 게 입자가 작은 파장들이 거기 가가지고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그 화학 구조식들이 그런 효과를 내요. 그래서 프랑킨센스 같은 경우에는 한 100Hz 정도 되는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100Hz가 넘는 헤르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몸에 지니고만 있어도 몸이 약간 건강해지는 좀 더 몸이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프랑킨센스고요. 로즈 터치도 파장이 굉장히 로즈 자체도 굉장히 파장이 높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얘네가 다 어떤 기전으로 그 우리 아이의 뇌에 어떤 작용을 주는가를 갖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 구조가 굉장히 말 그대로 세포를 침투할 수 있는 브레인 베리어, 예,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입자들이어서 그거 갖다가 걔네가 화학 구조가 그대로 뇌에 침투한다면 세스키테라펜 성분이 뇌에 침투한다면은 아이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향도 괜찮고 머리에 바르는 것도 괜찮고 백회에도 바르고 목둘레에도 바르고 다 발라줘요. 저는 우선은 빨리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많이 발라줘요. 좋아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가 감기 걸렸을 때 요즘에 그 감기 끝물을 남는 콧물은 안 나오는데 기침만 나오는 감기를 갖다가 약간 좀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그거 갖다가
감기는 되게 수월하게 콧물은 잡았는데 콧물이 이제 나오는 콧물이 아니라 넘어가는 콧물로 넘어가가지고 기침이 약간 좀 목에서 간질간질간질간질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선택하는 게 그 꿀을 갖다가 한 스푼을 갖다 떠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짜먹는 꿀이어서 뜨진 않고 짜가지고 거기다가 그 마조람하고 그다음에 유칼립투스를 넣어요. 유칼립투스에는 1,8시네올 성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거담 작용이 있어요. 거담 작용. 그래서 그거 갖다가 넣고 그 다음에 프랑킨센스가 쓰지만 프랑킨센스도 한 방울 넣고 해가지고 잘 저어가지고 입에 물게 해요. 근데 애가 너무 매우니까 너무 맛이 쓰니까 꿀떡 삼켜요. 꿀떡 삼키지만 그렇게 하고 자면은 잠이 조금 더 편하게 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게 넘어가면서 조금은 묻어 남아있겠지. 조금 순식간에 내려갔지만 조금은 남아있겠지 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질문이 올라온 것 중에서 이제 막 돌진한 아이도 오일 사용이 가능한가요? 오일 사용 가능해요. 근데 가능한 오일들이 많진 않아요. 이제 막 돌이면은, 라벤더 괜찮고요. 그다음에 캐모마일 괜찮고요. 티트리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실은 자주 썼던 건 그거 세 개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한 병에 놔둬요. 세 개 섞어가지고 한 10ml든 몇 회가 스포이드를 만들어놔요. 해가지고 만약에 넓은 지역에 발진이 났다 싶으면은 거기에다가 아이에 쓰는 오일에 로션에다가 로션을 펌핑해가지고 로션에다가 그 오일을 갖다 한두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잘 섞어서 몸에다 발라줘요. 그리고 만약 국소 부위다. 국소 부위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갖다가 원액이 좀 부담스러우면은 거기다가 코코넛 오일을 갖다가 한 3분의 1 정도 타놔요. 타놓고, 그러니까 미리 한 병, 10ml 한 병을 만들 때 3분의 1 정도 코코넛 오일 타놓고 그 다음에 원액을 갖다가 그 부위에다가 살짝 찍어가지고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살살살살 발라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생각보다 그거 세 개 카모마일, 티트리, 라벤더를 섞어 놓은 게 귀저귀 발진에도 진짜 잘 듣고요. 애들 상처하는데도 되게 잘 듣고요. 진짜 만능적으로 쓸 수 있어요. 만능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중이염이 왔을 때도 귀에다 발라주면 돼요. 목에다 발라주면 되고. 감기가 난다? 그러면 코에다 발라주면 되고. 코에다. 그렇게 해서 여러 방법을 쓸 수가 있는 오일들입니다. 그거는 한 5세 전까지, 10세 전까지는 그냥 계속 놔두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만능 연고로. 근데 그렇게 만약에 원액을 섞어놨으면은 좀 오래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코코넛 섞이거나 그러면은 좀 기한이 한 1년 정도라고 1년 안에 그거 한 병 써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10ml짜리를 만들게 되면 10ml가 한 200방울 정도 돼요. 200방울 정도 되는데 로션에 섞어 쓰면은 한 달이면 쓸 수 있지만 로션에 안 섞어 쓰고 그거 갖다 상처 날 때만 쓰겠다. 그러면 좀 오래 쓸 수 있으니까 작은 병으로 알아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원액이 아니라 바른 로션에 섞어 발라도 돼요. 원액이 아니라면 원액이어도 섞어도 되고요. 그 희석된 것도 로션에 섞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아이들한테 라벤더를 발라줬을 때 아이들이 몸이 훨씬 더 편하게 느껴져요. 그거 자체가 라벤더 자체가 엄마 오일이잖아요. 엄마 오일이라서 엄마가 되게 다 못 채워주는 걸 그 엄마 오일이 좀 더 엄마스럽게 챙겨줄 수 있어요. 편안한 마음, 편안한 몸. 그리고 티트리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라벤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되게 좋고 카모마일도 마찬가지고 진정시켜주고 안심시켜주고 이런 오일들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돌아가면서 그 레몬수를 갖다가 한동안 그 챌린지 하셨던 분들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레몬수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그 오렌지를 먹었는데 오렌지는 또 비릿해. 못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자몽으로 하는데 자몽은 좀 괜찮다가 요즘에 저한테 시트러스가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냥 스마트 에센스만 먹고 있어요. 스마트 에센스. 그렇게 되고 주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나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맞는 거, 맞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사무실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약간, 조울증, 혹은 조현병, 약간 그런 기전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향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요. 향을 잘 못 맡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거는 좀 냄새가 있네요. 이렇게 하시는 오일이
타임이나 바질이에요. 그 냄새가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약간, 너무 독하다라고 생각하는 오일인데, 그분들은 그 정도 돼야, 이건 좀 향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타임이나 바질은 의식을 깨우는 오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뭔가 이렇게 바로 고추 세워서 이렇게 바로 조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오일이기 때문에, 타임이나 바질이 아이의 어떤 감각을 일깨우고, 생각을 일깨우고 할 때 좋기 때문에, 소량으로 발향하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항생제에 되게 많이 노출된 발달장애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석이 서은이도 어렸을 때 오구멘틴이라고 하는 비염 항생제를 엄청 많이 먹었는데 3차 병원에서만 주는 항생제예요. 1, 2차 병원에서는 안 나오고. 근데 딱 가서 그 약을 받아서 물에 타서 먹으면 정말 하루 반나절이면 콧물이 뚝 멈추는데 그때부터 설사를 해요. 왜냐면 이제 장에 있는 모든 균을 다 죽이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항생제에 되게 많이 노출된다는 건 만성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가 어려서 오레가노나 타임이나 바질 같이 조금 세노이드를 몸에 직접 넣기 힘들 경우에 방금 조금 전에 제가 단톡방에다가 장은지 선생님이 만성염증 다스리는 오일이라고 주신 레시피를 저희 브레인방에다 올려놨어요. 그럼 그거를 코코넛 오일에 희석을 하면 바르는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욕하고 전신염증 다스리는 바르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코코넛 오일을 넣지 않고 5ml 병에 원액으로 동량을 넣는 거예요. 거기 있는 오일들의 블렌딩을 뭐 똑같이 20방울이면 20방울, 30이면 30방울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동량의 오일을 흔들어서 베지캡스에다가 뭐 두세 방울 혹은 세네 방울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기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레가노 자체는 우리가 독하고 간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 한 달에 일주일 이상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거기 적혀 있는 만성 염증 다스리는 레시피로 올라온 오일은 조금 더 무난하게 장복을 해도 상관이 없는 오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예를 들어 뭐 습진, 아토피, 비염, 축농증 이런 만성 염증 질환이 가족들에게 다 있다. 그러면 가족들하고 일정 기간 같이 드시면 전반적으로 다 같이 호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원에서. 집에 만약에 무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만 치료하면 안 되고 가족들이 다 같이 치료를 해야 다 그 균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처럼 항생제 염증 그 질환도 나만 있지 않을 거예요. 내 자식이면 나한테도 있는 거니까 그 블렌딩으로 만들어서 일정 기간 먹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지캡스 조그맣게 줄이는 방법 알려주셔서 아시죠? 그러니까 그 대를 찾아가지고 뚜껑을 끼우면 실제 그 안에 들어있는 베지캡스의 절반 정도 크기로 만들어서 아이들 먹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크기가 소프트젤 정도 크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한두 방울로 시작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치원 아이인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카톡을 주셨어요. 며칠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피스풀 차일드로 착각을 하고 꿀잠 오일을 발라서 아이에게 며칠 동안 기관에 보냈대요. 근데 아이가 냄새를 맡고 구별을 해서 엄마 여기서 꿀잠 스르륵 냄새가 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그걸 자기가 만들어 온 피스풀 차일드라고 생각을 하고 며칠 발라서 보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다시 피스풀 차일드를 만들어서 발라주고 여러 오일 발라서 보냈대요. 근데 이 아이의 문제가 뭐였냐면 예전에 감정을 포트를 했을 때 엘리베이션이 최상위에 뜨고 세레니티가 최상위 앞쪽이 떴던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내가 ADHD 성향이 있는데 기관에서 친구들에게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 이게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친구하고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이 나는 원인을 기관에서는 자꾸 이 아이 탓을 하니까 아이가 마음에 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엘리베이션이 없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엘리베이션이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세레니티가 최상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엘리베이션이 갖춰져서 전자 포트를 보면 아마 엘리베이션 최상에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엘리베이션을 갖춰서 전체 포트를 봤는데 엘리베이션이 제일 좋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왜 엘리베이션 최상위에 떴을까?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내담자로 감정 오일을 했을 때 엘리베이션이 제일 앞에 뜨는 건 내가 다른 이슈가 없고 그냥 기질의 엘리베이션이야. 그럼 난 되게 여성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되게 곱고 세심하고 델리케이트하고 좀 약간 섬세하고 난 이런 성향을 가진 남자야. 근데 이런 아이를 데리고 짚라인이나 뭐 이런 거 타는 데 가서 사내 자식 이것도 못하냐고 저기 동생도 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아이는 그렇게 양육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기다려주고, 이게 왜 무서운지, 지금 준비가 되는지, 이번에 탈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물어봐주고 감정을 읽어주는 아이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엘리베이션이 최상위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는 남과 잘 지내려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건데,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는 족족 사고가 돼. 누구하고 자꾸 다툼이 되고, 선생님에게 혼날 거리가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포트를 그렇게 읽어드렸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얼마 후에 정기 상담을 가서 소아정신과에서 이제 아이 상담을 하면서 아이 상태를 얘기했더니 그냥 소아 화병 같은 거라고 얘기했대요. 아이 마음에 화가 되게 많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상황적인 오해나 다툼으로 이루어지니까 아이의 병명으로 치자고 하면 아이의 지금 현재 마음은 소아 화병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감정 오해를 적절하게 다 믹싱을 해서 아이가 활동하는 공간에 발양만 해줘도 호흡으로 되게 많이 정서적인 균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비인후과 가서 호흡기가 안 좋으면 이네일러 한다고 해갖고 이제 호흡기 뭐 몇 분씩 해서 띠 소리 나면 이렇게 하는 그 호흡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그 기모로 약을 몸 안에 주입을 해서 호흡기를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데 내가 활동하는 환경 안에 뭐 감정 오일이나 호흡기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발양을 하면 무의식 중에 호흡으로 되게 많이 몸 안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 호흡기는 시상하부를 거치지 않고 대뇌로 그냥 가는 자극이기 때문에 되게 즉각적이에요. 오일이 주는 효과 자체는 되게 즉각적이니까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되게 재미난 설명을 했어요. 이 카톡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이제 그 오일을 바르고 갔었을 때 이 아이의 느낌이 뭐라고 했냐면 주변의 피드가, 기관의 피드가 이번 주에는 소리 지르거나 화가 났다는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근데 피스풀 차일드를 바르고 기관에 갔을 때 소리 지르거나 화낼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다툼은 적었는데 대신 여러 친구들에게 말을 안 걸게 되는 마음이 됐다고. 이 아이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이제 이 아이의 피드를 들으면서 꿀잠 오일도 꿀잠 오일대로 피스풀 차일드도 피스풀 차일드대로 각각 특징이 다르구나. 근데 내 아이가 느낀 피스풀 차일드와 꿀잠 스르륵의 차이는 이런 거구나. 근데 저는 이거에서 뭘 느꼈냐면 어머님은 그냥 저에게 적어주실 때 아이가 피스풀 차일드 바를 때 이런 마음이고 꿀잠 스르륵을 바를 때 이런 마음이라고 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제가 여기서 관찰한 관찰 포인트는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이런 걸 설명할 수 있는 발달이 되었구나. 그쵸?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부모에게 기술할 수 있게끔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의 카톡을 보고 제가 빵 터진 게 뭐냐면 내 아이가 청지각요법을 하든 이게 어떤 변화가 있든 이런 게 관심이 없는 아빠도 있지만 양육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아빠들의 몇 가지 재미난 반응이 있어요. 소마티스 하면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많이 일어나죠. 말 못하던 아이가 막 말도 하고 운동 안 되던 아이가 운동도 하고 근데 감정적인 변화가 되게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 소마티스 할 때 됐지. 이번에 처음으로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러면 이 아빠는 토마티스 효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셨냐면, 아이가 작년 생각하면 진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격변, 아이의 감정적인 격변,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한 내 아이의 어떤 두려움이 있었겠죠.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근데 작년에 너무 힘든 것도 많았지만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처음으로 얘기하셨대요.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된다고. 이번에 또 어떤 반응이 있을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런 걸 설명할 수 있게끔 됐구나. 근데 제가 이분이 토마티스 기계가 안 돌아와서 토마티스 며칠 늦어요라고 이분 카톡을 읽어주고 있는 사이 이분이 답장을 주신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태호가 피스풀 차일드 바르면서 요즘 좀 좋아졌어요. 병원에서도 이번 화요일에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더 좋아졌고 대답을 잘했는지 약도 안 늘리고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피스풀 차일드로 사회성도 약간 늘고 본인이 생각하는 아이의 급한 불을 껐다고 생각이 된다고 이번에 토마티스로 더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피드백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우리가
뭐든지 내가 모르는 걸 시작할 땐 되게 두렵지만, 그쵸? 시작하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이제 어제 어떤 분이 메타 시도잉 막 후기가 올라오는데, 내가 이거 중강의도 안 들었고, 뭔지 책을 안 읽어서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듣는 것과 본인이 읽어서 아는 건 좀 느낌이 다르니까, 읽고 나서 필요했을 때 참여하시면 된다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줌 미팅에 들어오셔서 아 이거 책을 안 읽어가지고 강의만 들었었는데 되게 궁금했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두려울 일은 별로 없어요. 아이에게 새로운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날 거니까 오늘도 그냥 무탈하게 갔다 오고 오늘 재밌었어? 별일 없었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날들이 너무 많이 누적이 되면 내 삶이 되게 이렇게 수렁에 빠지게 돼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적체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고 감정 오일 자체도 내가 감정 오일로 어떤 뭐 3mm, 5mm 어떤 롤볼을 만들었는데 내가 그 이슈가 계속 머물러 있어. 그러면 내 삶에 부스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날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도, 2주 전에도 우리는 같은 포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상적인 인간은 그런 감정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떤 일이 있어서 오늘 이슈가 있어서 확 터지거나 아니면 뭔가 기쁜 일들로 내가 되게 즐겁거나 이게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움직임이 있어야 변화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원석이게 되게 재미난 행동을 발견했는데 생각하기 싫어해서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과제가 뭐냐면 키워드를 주고 그 키워드 세 개를 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뭐 그 키워드가 뭐였는지 제가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던 걸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어제 그 숙제가 잠시만요. 키워드가 나는, 기분, 누나,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니가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누나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대요. 여기까지 그냥 좋았어요. 감동적이고 기뻤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장, 내가, 그리고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김택수 선생님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순간, 선생님 좋다고 하니까 그거 너무 괜찮았는데, 그리고가 있잖아. 하나 더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 이제 그리고에 이제 내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양지은 선생님도 좋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기가 막히고, 제가, 원서가, 엄마는 아니고? 그랬더니, 근데 내가 생각했던 원석이의 반응은 내 말을 씹고 무시하고 반응을 안 하거나 못 들은 척 하거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가 되게 난감할 때 이렇게 입술 깨무는 거 있잖아요. 아, 어떡하지? 난감하네? 뭐 이렇게 할 때 입술을 깨물더니 갑자기 지우개를 들더니 양지은 선생님 이름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 네가 기분 나쁘면 내가 너 적어줄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아니야, 됐어. 이미 다 알아버렸어 하고 제가 이제 그냥 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게 되게 웃겼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일,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생각의 흐름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내가 이 아이하고 다음 도약을 어떤 스텝으로 밟아야 할지를 구상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었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1, 2순위는 아니래요.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닌 전 그냥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어제 알게 돼가지고 두 분의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뭐 위로라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가족은 뺀 거겠죠 이렇게 했지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도 그냥 적절히 아들과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삶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에게 너무 마음 다 주지 마세요.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16살 되면은 다 리스트에서 빠지는 우리는 그런 존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절히 손절하세요. 다들.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볼게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뭐, 아로마 자격증 따는 거 어려워요? 뭐 이런 거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시험지를 준비했어요. 제가 시험지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어, 에센셜 오일의 특징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예요. 감사하게도 사지선다예요. A, 비휘발성. B. 지용성. C. 휘발성. D. 고농축. 그쵸? 아로마 휘발된다고. 금세 날아가요. 이렇게 우리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23번의 답은 비휘발성이에요.
얘 날아가는데 날아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가 답인 거고요. 코파이바 오일의 주요 산지는 어디인가요? 이 정도가 문제의 수준. A는 파라과이, B는 브라질, C는 인도네시아, D 소말리아. 이 정도 수준인 거고요. 그리고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30대 여성에게 권장할 수 있는 오일이 아닌 것은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A. 라벤더, B. 페니로얄, C. 일랑일랑, D. 네롤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난번에 교재를 구매해서, 지금 저한테 여기 있다. 이 교재 저희 10,000원 주고 사신 분들 계시잖아요. 책이 안 나오네. 저밖에 안 나오네. 네. 이 책 10,000원짜리 이 책으로 전체 한번 쭉 훑어보면 이 시험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내가 이 책 한 권을 장은지 선생님의 인스타 강의든 이름도 테라에 들어있는 전체 강의든 그걸 그냥 시간 날 때 운전하면서 아이 없을 때 내가 뭐 줌으로 틀어놓고 들었을 때 그냥 들어서도 풀 수 있을 만큼의 시험 수준으로 나오니까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싶은 분은 시험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에서도 대체의학 같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져서 실제로 캐나다 같은 나라는 의사 간호사 숫자가 되게 부족해서 뭐 영주권을 따거나 이민을 갈 때 의사, 간호사, 어린이집 선생은 최우선으로 그게 이렇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고 서은이가 홈스테이 가족들하고 밴쿠버에 있는 다운타운을 갔는데 그 엄마가 뭐라고 여기가 제일 핫한 가게야. 이 전체 다운타운 몰에서 여기가 제일 장사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가게가 뭐였냐면 아로마 세라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오일 공방 같은 곳인데 엄마 우리 집에 있는 아로마 목걸이랑 그런 병 같은 게 이 가게에도 되게 많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밴쿠버 다운타운 몰에서 가장 영업이 잘 되는 가게라고 홈스테이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오일을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업장을 갖고 일해야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일을 쓰고 이 책에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단톡방에 올라오는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들이 그냥 책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오일을 써서 어떤 효과가 있어요라는 걸 알고서 이 책을 보면 이 책은 되게 금방 읽혀지는 책이에요. 내가 우리 아이 코파이바 통증 오일하고 염증에 썼는데 코파이바가 브라질에서 재배하는 거구나. 이런 기준으로 이런 효과가 나는 거구나. 이미 단톡방 안에서 리딩했던 내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책자를 읽으면 책자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니까 나중을 생각해서 아로마 자격증 같은 거 하나 갖고 계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요 근래 지식 경영하고 창업하고 하는 그런 데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일을 하든 남편이 일을 하든 이 직장 자체가 55세, 60, 길어도 65세 안에 정년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특별한 질병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120세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어딘가에서 일을 해서 15년 이상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정년 이후에 매일매일 가난해지는 삶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글쎄 오일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렇게 누적해 가고 있는 임상들 자체가 내가 아이가 조금 크고 나서 공방을 하든 클래스를 하든 뭘 했었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소비자로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뭔가 공부에 연결을 해서 자격증으로 기록을 남겨두셔도 나중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일산에서는 도테라 오일로 자격증 따신 분이 홈플러스에다가 문화센터에다가 기획서를 낸 거예요. 자기가 아로마 세라피스트인데 감정 오일하고 집중력에 관련된 그런 오일을 강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산인가 파주 어디에 홈플러스에 그 클래스를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몇 달 동안 한 3개월 동안 무슨 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1시간 반짜리 아로마 클래스를 진행을 하는데 그 오시는 분들이 비용을 내고 또 홈플레이스에서 강사료를 주는 방식으로 직업을 구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용하시면서 여러모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싶은지 말씀을 하시면 강의를 지원해 드릴 수도 있고 뭐 클래스를 열어 드릴 수도 있고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 아로마 자격증 따실 분 있으면은 이거 클래스 해주실 수 있죠? 제가요? 야, 유자 자격증 해주실 수 있잖아요. 같이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실 분들 계시다고 하면. 뭐 하실 클래스. 분들 계시다고 하면 그쵸, 생각해 그쵸. 볼게요. 네, 맞아요. 전문가위가 너무 많아서 근데. 예. 그리고 또 있네요. 여기 질문 있어요. 네. 모든 오일들을 다 섞어놔도 기능의 변질이나 다른 오일에 영향은 없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혼합할 때 오일 종류 상관없이 다 섞어도 되나 싶어서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오일은 섞으면 시너지가 난다고 해요. 시너지가 난다고 하는데 어, 그 아로마 하케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는 세네 가지만 섞으면은 충돌이 안 난다라고 해요. 충돌이 안 난다고 하는데 충돌이 나는 게 뭐 그렇다고 해서 몸에 이상을 일으키고 이런 게 아니고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우선은 얘네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효과에서 먹을 때 저는 한 진짜 10가지 넘게 섞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모든 효과를 다 누리고 싶어서 그냥 다 섞어봐요. 근데 몸에 이상은 없어요. 몸에 이상은 없고 그걸 보관하는데 만약에 길게 보관할 거면 안 섞고 원액을 보관하는 게 낫고요. 음. 만약에 뭐 단기간에 쓸 수 있다. 한 6개월이나 안에 쓸 수 있다 싶으면은 섞어도 괜찮아요. 6개월까지? 6개월, 3개월, 6개월 정도. 근데 티트리는 섞이면은 약간 좀 얘가 다른 거랑 좀 굳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약간 좀 점성화가 돼요. 근데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빨리 그냥 그 라벤더랑 섞어 놓을 때도 그것도, 웬만하면 빨리 섞인 거는 빨리 쓰는 게 좋아요. 음. 공병을 조금 작은 걸 사세요. 네, 작은 도트라에는 걸로. 10mm 롤볼이 있는데, 네, 사제로 사는 거는 3mm, 5mm 이런 걸 팔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그 8단계 터치 롤볼 만드는 거 빼고는 대체로 그냥 즉시 만들어서 쓰는 건 3mm나 5mm, 5mm 스포이드병 이런 걸 사서 쓰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소진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소독을 해서 써도 저는 스포이드병이나 롤볼 같은 것도 2번 정도 재활용해서 쓰면 그 다음엔 버려요. 그냥 그다 왜냐면 롤볼도 약간 되게 느슨해져요. 쓰다 맞아요. 보면은 갑자기 많이 더 많은 나와요. 양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한 번 쓰고 한 번 정도 재활용한 다음에는 저는 용기도 그냥 버리고 새로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조금 뭐랄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그리고,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오일을 섞을 때 어떤 거 섞냐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네. 아는 기본적인 효능들 있잖아요. 뭐 프랑킨센스랑 코파이바를 같이 섞는다든지 아니면은 딥블루랑 코파이바를 섞은 제품이 나온 것들 있잖아요. 제품이 나와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tek 섞어도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러지를 잡을 때는 트라이즈라고 해가지고 그 라벤더랑 티트리랑 라벤더랑 레몬이랑 페퍼민트가 섞여 있는 알약이 있어요. 도테라에서 제품이 나온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먹으면은 알러지랑 그 기본적인 면역을 갖다 좀 높여준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몸을 따뜻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몸에 있는 염증 수치를 갖다 좀 낮추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먹어봤고 저희 아이도 먹긴 하는데 프라이즈가 좀 떨어진 지 좀 오래돼가지고 섞어가지고 그냥 먹기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사가지고 먹고 있어요. 먹으면은 사서 먹기도 하고 없으면 만들어 먹기도 해요. 근데 먹고 나서 부대끼거나 그런 건 없고요. 서로 섞는 게 어렵다. 만약에 섞고 싶은 게 정말 이상하다. 그러면은 처음에 조금씩 섞어가지고 한 방울씩만이라도 섞어가지고 먼저 냄새를 맡아봐요. 내가 만약에 향기도 잡아야 되겠고 효능도 잡아야 되겠다 할 때는. 근데 향기가 나한테 거슬리면은 효능이 약간 좀 아무리 좋아도 약간 좀 저한테는 좀 반감이 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고 또 음식할 때 하는 거 빼고 그 기본적으로 주스 먹을 때 아이들한테 에센셜 오일 섞으면은 거기에는 그 애들 거에는 약간 좀 몸에 좋은 것들 들어가잖아요. 비타민 C도 있고 비타민 음료 같은 거 있을 때 거기다가 먹기 편한 오일 같은 걸 좀 넣어주면 돼요. 먹기 편한 오일은 몇 개 안 돼요. 뭐 오렌지 괜찮고요. 자몽 괜찮고요. 피어민트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한 방울씩 타가지고 큰 데다 섞어가지고 주거나 아니면 작은 병에 있을 때 비타오백 같은 거 줄 때 오렌지 같은 거 한 방울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냥 유리병이니까 비타오백 유리병으로 어디 받았어. 바카스 같은 거 애가 먹고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할 때 오렌지를 한 방울 섞어주면은 그 입자가 작은 것들이 열심히 영양분을 갖다 더 넣어줄 수 있어요. 흡수율이 확 올라가요. 그렇게 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 가그린 할 때 좀 어려워할 때는, 그러니까 애기들 키즈 거는 솔직히 향료가 되게 세요. 뭐 사과향, 딸기향, 뭐 풍선 껌맛 이런 거 이런 향을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그런 향들이 아이들한테 어쨌든 인공향이라서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아이한테 그 가그린을 갖다가 어른들이 쓰는 거는 페퍼민트 넣어도 되지만 아이들한테 할 때는 스피아민트 넣어가지고 가그렉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가그렉을 만드는 게 유리병에다가 유리병 한 화장실에 쓸 거니까 유리병은 큰 건 못하겠지만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조금씩 한 번씩 흔들어가지고 따라 먹는데 제가 들어가는 건 스피어민트하고 티트리 넣어요. 스피어민트, 티트리, 레몬 넣어요. 그렇게 넣어가지고 만들어 먹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게 저희 거는 한 200ml 정도 되는 작은 한살림에서 나오는 요구르트 유리병을 쓰고 있는데, 그거에다가 해가지고 한 번 흔들어서 따라 먹으면 되긴 하는데, 할 때 거기 넣는 비율은 저는 한 10방울씩 넣기도 하는데, 10방울씩 넣으면은 이게 전부 다 10방울은 아니고요. 스피어민트 넷, 레몬 넷, 한 12방울 정도 들어가나 봐요. 티트리까지 해가지고 가그린을 만들어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거는 먹어도 되는 물로 해가지고 좀 약간 삼켜도 괜찮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 등산 같은 데 다녀오거나 그럴 때는 만약에 많이 밖에서 뭐 콘서트장을 갔다 온다든지 여행을 다녀서 발이 너무 피곤할 때는 잘 때는 발에다가 씻고 나서 페퍼민트를 갖다가 발에다가 꼭 발라줘요. 그러면은 발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음, 발에다가 페퍼민트를 갖다 로션을 바르지 않더라도 그냥 물에다 씻은 상태에서 손에다 비벼가지고 종아리, 발바닥 해가지고 발라만 줘도 한 방울 두 방울 해가지고 발라만 줘도 발이 너무 시원해요. 발에서 열감이 확 사라지고요. 피로도가 확 떨어져요. 8단계 터치할 때 오렌지하고 페퍼민트 오일 발바닥에 바르잖아요. 그게 음, 하루 동안 되게 다 위로 떠 있는 기운을 밑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내가 8단계 터치를 다 이렇게 등에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오렌지하고 페퍼민트로 발 마사지만 해주셔도 꾸준히 해주셔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위로 떠 있는 기운을 밑으로 내리는 데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되게 신기한 게 원석이가 오른쪽 뺨에 여드름 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부과를 따로 데리고 가지 않고 또 아이들이 막 흉터 같은 거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 뜯으니까 여드름 흉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도텔에서 HD 클리어 있어요. 이거 여기 보면 책자에 여드름 자국 없어진다고 해서 이거를 처음에는 애들 여드름이 아닐 때는 관심 없어서 안 썼었는데 이 HD 클리어를 사서 저희는 어떻게 쓰냐면 그냥 아이들 할 때도 그 안에다가 티트리 5방울, 제라늄 5방울 더 추가해서 아이들은 세수할 때 쓰고 이거 엄마들은 여성 청결제로도 쓸 수 있어요. 되게 개운하고 깔끔한 느낌이 나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이거 하면 여드름이 말라서 떨어져요. 꾸덕꾸덕해져. 염증이 그냥 말라서 떨어지고 제가 이걸 하면서 왜 미스트 있잖아요. 미스트에다 아버비테를 넣어서 뿌렸는데 그 아버비테 오일 자체가 약간 심신을 고양하고 되게 안정적인 멘탈이 되게 하는 오일이에요. 아버비테가. 근데 내가 아버비테 이슈가 없으면 아버비테 향을 맡으면 이거 뭐 나무 광택제 냄새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무 자체가 숲을 연상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껍질 이런 것들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미스트에다 아버비테 오일을 한 10방울 넣어가지고 아침, 저녁 세안하고 흔들어서 뿌리잖아요. 그러면 HD 클리어 하고 이거 뿌리고 학교 가면은 저녁쯤 돼서 오후에 수업을 할 때쯤 되면 원서이가 왜 그래? 그럼 잠깐만요. 여드름이 말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 염증 같은 것들을 말려서 흔적 없이 상처 없이 떨어뜨릴 수 있게끔 되는 거니까 혹시 사춘기 아이들이나 피부 질환 되게 심한 사람들은 HD 클리어 써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품절이에요. 어제 사려고 들어갔더니 없더라고요. 클리어 아니면 HD 클리어 오일은 그 원액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여기 네. 헤어라인에 바글바글하게 나는 그 아, 짠 여드름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네네네. 선물을 해줬는데 네. 바글바글한 여드름이 네. 쏙쏙쏙 들어가요. 그쵸. 큰 거는 마르고 네. 올라오는 건 그냥 들어가요. 그니까요. 너무 신기해서 바글바글하게 올라오는 건 잘 들어가요. 네. 흉터도 되게 연해지고, 그리고 지금 나고 있는 여드름은 말라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아이들 피부과 가서 또 좋은 기억은 아니잖아요. 또 아이들 병원 가기 어려워하고 하니까 여드름 나고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활용해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아무튼 선생님 그러면은 갔다가 8월에 오시나요? 예, 저는 네. 8월에 옵니다. 아마 8월 오세요?
이제 초에 와요. 아, 그렇죠. 그럼 그 안에 제가 누굴 지정할까요? 앉아서 서준 선생님이 어머니, 하시나요? 서준, 저 일주일에 두 번은 힘들 것 같아서 한 분 섭외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누구를 지정하면 그분 보고 하라고 하고 아니면 상의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작년에 자격과정 해가지고 자격증 따신 분들 계시니까 또 그분들이 제로웨이스트나 천연화장품 자격증 가지고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시는 강의를 이력으로 적으셔도 돼요. 내가 준비팀으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한다고 적으셔도 되니까 이제 여기서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무튼 누구 지정할지 제가 개인톡 드릴게요. 아무튼 오늘도 도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은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 봐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너무 좀 힘들었지만, 이렇게 다들 지금 듣기도 제가 너무 힘들게 만들었을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요, 좋은 아니요. 시간이었는데. 아니요, 아니요. 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아무튼 또 추가적으로 있는 질문들은 단톡방 남겨주셔도 선생님 질문해 주실 거니까 답변해 주실 거니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 잠깐 끄시면은 네. 제가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까 아, 팁 네네. 나와가지고